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가의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증시에서는 시장에 대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체 권왕이라고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의 이야기를 좀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건들락은 지난 주말에 2019 라운드 테이블, 베런스가 개최한 이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연준이 이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를 예상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기적으로 중앙은행의 정책도 그리고 달러의 상관관계가 떨어진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조금 다른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러면서 올해 연말과 내년으로 갈수록 이 시장의 예측이 변화하는 데 따라서 달러는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건들락은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연준이 또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사실상 한 차례도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올해 어쩌면 금리 인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이러면서 건들락은 본인의 생각에는 연준은 이미 항복을 했다. 항복의 신호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에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사실상 기존에 작년에 가지고 있었던 스탠스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항복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서 올해는 아마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달러의 흐름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건들락이 오늘은 또 이슈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동안 이 제프리 건들락이 트위터를 통해서 전체적인 경제 이슈라든지 시장에 대한 예상을 많이 트위터에 남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의심스러운 활동이 조금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침입을 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 트위터 계정을 삭제할 것이고 앞으로 트위터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건들락의 이야기는 뭐 방송이라든지 뭐 서면으로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프리 건들락의 트위터는 이제 폐쇄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 역시 뉴욕 증시에 대한 예상입니다. 또 다른 전문가의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월가의 베테랑 투자가라고 할 수 있는 에드워드 야데니는요.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미국 증시가 이 올해 고점을 새로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증시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 전문가의 예상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 에드워드 야데니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말에 이 강세론과 약세론의 비율, 그러니까 불 앤 베어 레이티오를 확인을 해봤더니 1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올해는 증시가 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고점을 예상을 했는데요. 그는 역발상 지표로서 매우 훌륭한 예측력을 보여주는 이것이 비율이다라고 하면서 지난해 이 비율이 고점을 기록할 때마다 S&P 500 지수가 조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차례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야데니는 약세 움직임이 과도하게 확산을 해서 최근에 증시가 기술적으로 반등을 했다면서 이제 펀더멘털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증시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러면서 다양한 변수가 순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S&P 500 지수가 현재 대비해서 1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그러면서 3,100까지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야데니의 예측이 맞아 떨어질지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겠고요. 자, 다음은 유럽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럽의 브렉시트 이야기 여전히 불안불안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테레사 메이 총리가 플랜 B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들을 것이 없다, 볼 것이 없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하는 방안이 오히려 더 클 가능성이 클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유럽연합의 정치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지적과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 영국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서 오는 3월 29일에 EU를 자동 탈퇴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영국이 브렉시트 시점을 연기를 요청을 하게 되고 EU의 27개 국가들이 이것에 동의를 하게 되면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가 연장되게 되는 기한이 오히려 뒤로 미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러면서 일부 유럽의회 의원들이 브렉시트의 시점이 연기될 경우에는 5월 23일과 26일 이 사이에 펼쳐질 것으로 예정된 유럽의회 선거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나타냈는데요. 브렉시트가 연장되면 시점에 따라 어느 정도 연기될지 모르겠지만 선거 기간을 만약에 넘어서 5월이나 6월 이후로 브렉시트가 만약에 연기가 된다면 영국 국민들도 결국에는 EU의 투표에 다시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벨기에 출신의 기 베르호프 슈타트 의원이요. 이것은 좀 안 된다,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영국의 브렉시트가 연기되는 것은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국 정치의 혼란이 또다시 유럽, EU 정치로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영국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유럽 선거 이후까지 연장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5월 이전에는 영국이 EU를 탈퇴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팽배하다는 것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이번엔 프랑스 정부 쪽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프랑스 정부가 구글에 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구글이 타깃 광고에 활용될 개인정보를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이유로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642억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최근에 유럽연합이 제정한 종합정보보호 규정을 구글이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외신들이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642억 원이라는 벌금이 뭐 구글에게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합정보보호 규정을 도입한 이후에 구글에 부과된 가장 큰 벌금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유럽에서의 또 구글에 대한 제재, 미국의 기술주들에 대한 제재들이 계속 가해질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일단 유럽 쪽에서의 기술주들의 흐름을 계속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구글을 또 페이스북에 대한 벌금이 여기저기서 계속 부과되고 있는 상황도 계속 지켜보시고 앞으로 이것이 주가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판단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월간 시각 함께 체크해봤습니다.